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죠. 태양광 패널로부터 태양광 직사광선 에너지를 받아서 직류 상태로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 실생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교류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크주들의 강세 속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강세였던 하루인데요. 이것은 이제 TAN,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ETF의 주가 추이인데 어저께 6%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업체들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TAN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2달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제네락 홀딩스라든가 진코솔라, 썬파워, 솔라엣지, 썬런, 포트솔라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좀 유독 강했던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수요일에 다코 에너지를 포함한 5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이라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과 일부 태양광 자재들을 수입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런 수입 제재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태양광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미 그런 정부의 제재 조치를 예상을 한 듯이나 수입처를 다변화했다고 밝혔던 것만큼 이제껏 우려가 너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상원에서 태양광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제조 분야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안에 따르면 태양광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패널 이것을 구매를 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미국의 태양광 산업협회에서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 내에 미국 태양광 제조 능력을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이미 최근 몇 년간 이제 태양광 친환경 섹터에서 태양광의 비중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내에서는 태양광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호재거리, 그다음에 장기 성장성에 기반한 것 때문일까요? 최근 태양광 업체들의 월스트리트의 관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은행에서는 엔페이즈 에너지를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금 바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좀 랠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대 반도체 팹리스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네, 지금 제가 엔비디아를 안 들고 있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했고요.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5%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엔비디아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참 축하드릴 만한 일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ARM에 대한 인수 합병 이슈일 텐데요. 엔비디아는 작년 9월 13일 날 ARM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ARM의 기업 가치가 곧바로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날인데 크게 변동은 없었었죠. 네. 왜냐면은 인수를 하겠다고 돈만 들고 와서는 바로 인수합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은 대형 M&A일수록 그 다음에 좀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일수록 조금 더욱더 까다로워지게 되는데 엔비디아와 ARM 인수권은 이 두 가지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2016년에 퀄컴이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 NXP 반도체를 인수하려다가 중국 규제 당국이 인수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2년 만에 퀄컴이 위약금을 내고 물러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퀄컴과 NXP 건보다는 ARM, 엔비디아 건이 더 크기도 크고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시각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수가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ARM의 최대 고객사들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메디어텍까지 이 세 곳이 엔비디아의 인수합병건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엔비디아 두두는 결국 영국의 규제 심사 당국이 인수를
종국에는 허가할 것이라는 시그널, 신호를 나타낸 게 아니겠냐라는 시각이 관측되었었습니다. 이를 보고 시티은행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 가능성을 기존의 10%에서 30%로 올려 잡아서 시장을 놀라게 한 하루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이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규제 당국에다가 엔비디아 승인권을 해주지 말아달라 이미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인수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시장에는 더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은 정말 깔끔하게 지금 크루즈 업체들이 1위부터 3위까지 쪼르르 순위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조금 순위가 있네요. 카니발이 제일 크고 노르웨이지안이 제일 작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이 강세고 가치주들이 조금 약세였던 것도 있겠지만 유독 크루즈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니발 주가 추이인데 최근 고점에서 벌써 17%나 떨어졌죠. 그 이유로는 로열 캐리비안이 지난주 항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크루즈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망설여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운항 계획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로열 캐리비안의 CEO는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운항 재개 스케줄은 천천히 늦추겠다고 발언하면서 투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화끈하신 2030 세대가 선택하신 종목들입니다. 저번 주도 좀 화끈하셨을까요? 그대들의 선택은 화끈하십니다. 아무래도 참 기술주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다 상승을 했네요. 좀 축하드리고요. 1위가 바로 모더나입니다. 요즘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곧 세타도 나올 기세인데 참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과학자들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와 이제 모더나가 개발한 방식인 mRNA 기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수년간은 이제 변종에 대해서도 면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이슈였습니다. 한편 이제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원샷에 그치는 단회성 접종 방식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다고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내 의사들 중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맞고 나서 나중에 화이자 백신 따로 맞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mRNA 기반의 지금 모더나 주식이 조금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만 지금 팀원들 중에서 백신을 안 맞아서 백신 소수자인데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싶은데 나중에 백신 선택권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순위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